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태풍의 곡상으로 인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의 만전을 기해해 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와 당원들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로 현장에 피해 예방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현재 후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재난재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들이 모이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민생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13조 원이라는 그런 초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거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이 감세할 여력으로 우리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그런 참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꼭 인상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 주시고 국민이 맡긴 권력,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을,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선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제도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에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 별도형에서는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 조작범인 이모 씨에게 주식 매매를 이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정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린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국회가 시행령 위원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의 불법성을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그야말로 소기의 경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명령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춰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법무부의 유법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유법 시행령의 공무의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회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자유마저 빼앗는 포업적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경제와 인생이어야 합니다.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넓히는 위법 시행령을 결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감장에서의 발언입니다. 느끼는 당사자가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 압박, 감염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언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느낌을 왜 가졌느냐라고 이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듯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병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이 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허위 경력 거짓 해명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일 때 작년 12월 관훈클럽 특종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본인 스스로의 고백, 자백, 인정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런 후한 못지않은 일은 하루속히 분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마포 주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밀실행정 그리고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서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포 상암동 쓰레기수거장에 더 큰 쓰레기수거장을 짓겠다고 군사 독재 정권에가 있을 법한 군사작전하는 기습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불도저 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흔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한 차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면 벽지화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께 엎드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밀어붙이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개국 정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 설득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마포, 서대문, 은평, 고양시에서 앞으로 공동 투쟁을 통해서 전면 백지화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0억 원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는 5.2%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애초에 500억 원 수준이라던 대통령실 용산 순수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200억 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호 비용이 증가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사방이 오픈된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국민들 앞에서 용산 이전, 졸속 이전에 따른 그 모든 피해, 국민 혈세 낭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경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증가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즉 9월 말이면 다시금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검찰이 주축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바로 이 사면입니다. 내년에 있을 예산에 이미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조차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 8.15 사면 관련해서 대통합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다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또다시 무능한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더불어서 대통령실은 경호처 예산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무려 근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1956년 이후의 최대입니다. 4월부터 5개월째 적자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8월까지 누적 적자가 247억 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대 교역국 중국과 무역 수지가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싼 원자재를 들여와 완제품을 비싸게 파는 시대가 저물고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우리 경제의 새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역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도 다 줄고 있습니다. 트리플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틀에 박힌 대책들 뿐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민간합동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동한다는 무역투자 전략회는 첫 회의가 다음 달에서나 열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가해도 너무나 한가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그러한 외풍을 막아내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숙한 자에게 일을 맡겨 엉망진창이 된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는 윤석열 정권이 딱 그 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권력 투쟁과 정치 보복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와 시간을 민생 살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라면 뭐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회담에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12호 태풍 흰남노 36이 임박했습니다. 중대본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상승했습니다. 과거 루사 예비보다 더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대통령은 집으로 가고 주무관장은 한가하게 술자리에 가는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각자 고생하게 또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국민적 수기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초등고세 입학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교훈을 잊고 교육부가 교육 주체와 일절 소통도 없이 이전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민주 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인성교육과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은 학생 고유의 자율성 발현과 공공성의 지향,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수능과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성품을 강조하는 인성교육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오래전부터 자리매김 했습니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시민 교육과 폐지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상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에게 자신의 술친구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수사정보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독립을 수호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검사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마치 과거 군사정부 때의 육사들의 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도 못 갖춘 이원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육사들의 전성시대도 때가 되면 다 저물었습니다. 검찰이 충성하는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 권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왔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민주주의 훼손 확실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이 율로남불의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피눈물의 대가 치러야 합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사겠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 왔어요? 라고 했더니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주식해봤지만 이런 일 없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건 도대체 누구하고의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이모 씨하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우리는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죠.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법인 이모 씨랑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당시 2010년 5월 20일경 신한은행에서 돈을 빼면서 절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다시 나왔습니다. 6월 16일입니다. 5월 20일날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야기했던 거 모두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 기관 중 공소시효 중지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때 내가 잘 몰랐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허위사실이었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올 2월입니다. 이것과 관련 주가 조작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양수 대변인 그리고 최지연 대변인 당시 2월 25일 저희가 법적 조치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왜 아무 수사에 내용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태풍이 큰 비 피해를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할 국정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국정 책임자가 나홀로 퇴근을 자랑하지 않고 집에서 재난지휘 통제를 하는 국정공백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에 반대합니다. 보통 소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의혹이 생겼거나 확실한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환을 하는데 원내 제1당 대표를 임의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나 방송에 공개된 자료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면조사에 충실히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가짜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비리 주머니는 갈수록 커지고 개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던 김건희 여사는 얼마 전 직접 주식 매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경력 기재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에게 향한 모든 수사는 무력화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범합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 표절 그 이상의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충격인데 더한 충격이 발표된다니 그 끝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가 관련 부패 사건, 장영자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금융사기였던 데다 피해 규모는 초대형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히 40년이 지난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의 타이틀은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김건희 사건,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비리 보따리를 윤석열 검찰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따리를 신주단지 보시듯 지킬 것이 뻔합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선도,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2022년에서 1982년으로 40년이나 되돌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사기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